나는 아주 건강하고 강하다. 나는 언제나 조화롭고 행복하다. 내 사업은 매일 번창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된다.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지은이 조성희, 발행 생각지도, 발행일 2021년 5월 21일입니다. 어떤 한 행동을 100일 동안 꾸준히 하면 완전히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되고 그 작은 습관의 변화는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줍니다. 저자는 하루 10분의 필사로 100일 후의 기적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책을 필사하다 보면 마음 근육은 탄탄해지고 이후 당신의 삶은 당신이 꿈꾸며 생각한 그대로 차츰 변화할 것입니다. 그냥 저냥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곱씹고 따라쓰고 되새기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100가지를 필사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 사람의 단 1%만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 3%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96%는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한다. 잘 생각해보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삶에 중점을 맞춘 창조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 체계에 기반을 둔 다수의 사람을 따라가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인지, 나는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보내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원주민들의 금기에 관하여 놀랄만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원주민들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금기를 말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왼쪽 어깨라고 말하면 그 아이의 왼쪽 어깨가 금기가 되어 그 부위를 맞으면 죽는다고 믿게 된다. 바나나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커서도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고 믿는다 한다. 그리고 실제로 슈바이처 박사는 그 금기로 죽은 예를 수없이 많이 보았다고 한다. 이처럼 암시의 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나쁜 암시는 즉시 거부하고 밝고 건설적인 암시만을 받아들여라. 나의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내 사업은 실패할지도 모른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가 일어날 때는 즉석에서 단호하게 그 암시를 거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나쁜 암시는 작용할 수가 없다. 그런 다음 곧바로 좋은 암시로 바꿔라. 나는 아주 건강하고 강하다. 나는 언제나 조화롭고 행복하다. 내 사업은 매일 번창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된다.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나쁜 암시를 모조리 거절하고 건설적인 자기 암시만을 중심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당신은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행복과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을 명확하고 밝게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걱정과 의심, 두려움과 질투 등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라는 간단한 진리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엑스트라의 삶을 살 것인가, 주인공의 삶을 살 것인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주체적인 주인공의 삶을 살겠는가? 모든 것은 선택이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단 하나의 놀랍고 멋진 삶은 바로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만 가득한 삶이었다면 바로 지금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부터 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자.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 내 영혼의 선장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가장 큰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싶은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이 근본적인 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가다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포기한다. 마음에 이 질문들을 품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꼭 만나게 될 것이다. 오직 나만의 길을 가라. 겨울에 내리는 똑같아 보이는 하얀 눈도 현미경으로 보면 모두 다른 결정체를 갖고 있다. 나와 비슷한 성격, 외모를 가졌다 해도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하고 유일하다.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으며 이는 곧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와 같은 스토리로, 나와 같은 진정성으로,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 단 하나의 마이웨이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 가라.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쏴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찾았다면 그 목표를 종이에 쓰고 그것을 향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당장 결심하라. 그 결심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수많은 기회가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확실하게 자신을 내주고 기꺼이 나아갈 때 하늘도 감동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 만남, 물질적인 원조 등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행동부터가 아니다. 내 생각과 결심이 먼저다.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생각을 발산하면 그에 걸맞은 현실을 흡수하게 된다. 마음속 결단이 강할수록 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다. 너무 낮은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들 대부분에게 더 큰 위험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 낮아서 그 목표를 성취한다는 사실이다. 미켈란젤로.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같다. 그 지대를 벗어나면 누구나 두렵고 불편하다. 어차피 불편할 거라면 작은 목표보다는 큰 목표를 세워라. 소름이 돋을 만큼. 생각만 해도 심장을 뛰게 하는 당신만의 목표를. 가슴에 품으면 현실이 된다. 목표와 함께 잠들고, 목표와 함께 일어나고, 목표와 함께 먹고 마시며, 목표와 함께 생활하고, 목표와 함께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스며들고 어느 날 현실이 된다. 나는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돈 한 푼 없는 처절한 현실이 보인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한탄하며 자신을 찌질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이미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당신이 그리는 그림도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정확히 부르면 온다.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돈을 버는 능력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돈은 부의 사고 습관을 사랑하며 그것에 풍부하게 보답한다. 캐서린 폰더, 부의 법칙 중에서. 돈은 말할 수 없으나 들을 수 있다. 당신이 그것을 부르면 그것은 올 것이다. 가위와 바구니부터 챙겨라. 가만히 앉아서 바라기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에 뒷받침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스크릿을 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최소한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행동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 삶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리라곤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사과를 얻고 싶다면 우선 가위와 바구니부터 챙겨야 한다. 끝에서부터 생각하라. 시작하기 전에 끝을 생각하라. 끝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출발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끝그림을 마음속에 품는 것은 마치 영화의 엔딩 장면을 알고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과 같다. 감동을 주는 주인공의 삶은 늘 외롭고 힘들다. 마치 세상의 온갖 고난과 아픔이 그에게만 집중적으로 퍼붓는 듯하다. 하지만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을 안다면 그 고통의 과정을 좀 더 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다. 반면 엔딩 장면을 모른 채 영화를 본다면 그 고통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 바로 그것이다. 끝그림을 마음에 품고 시작해보라.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 자체를 당연히 배워야 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마음에 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는 보이는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반드시 흙 밖으로 나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자연의 법칙과 조화되어 살고 있는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현실에서 만나게 된다. 마음의 힘을 단단히 쌓으면 그 과정마저 즐길 수 있게 된다. 마음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난한 불황자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걸을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고 암 말기 환자를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만들고 말더듬이를 명연설가로 만든다. 이 세상에 마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자, 당신의 끝그림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당신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어려울수록 침착하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허둥대는 것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원하는 상태에 집중하라. 조용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기도를 잠재의식에 보내라.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된다 라고 믿어라. 항상 이 생각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심어주어라.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들어간 순간 나와 관계된 일은 잘 된다고 하는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멋진 생각이 떠오르고 더 좋은 기회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가? Live on the edge. 가장자리에서 매 순간을 살아라.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 밥 프록터가 나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다.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그와 헤어지기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심플한 딱 한마디를 했다. Live on the edge. 가장자리에서 매 순간을 살아라. 편안한 지대가 아닌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으며 한 치 앞을 모를 정도의 삶을 살라는 말이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편안한 지대를 뚫고 나와 불편한 일들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때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거기서 멈춘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내가 몰랐던 내 안의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안전한 상자 안에서 언제든지 기꺼이 밖으로 튀어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상자 밖을 나갔을 때 펼쳐지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기꺼이 껴안아 주어야 한다. 성장하는 삶, 그것은 짜릿하다. 당신을 진정 살아 숨쉬게 한다. 점, 선, 면의 법칙.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들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연습. 어찌 보면 수행자와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삶은 공통적이게도 조금은 규칙적이고 지루한 하루의 반복이었다. 나는 경쟁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하루를 불태웠을 뿐이다. 그것도 조금 불을 붙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쟤까지 한 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 그런 매일매일의 지루한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의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강수진,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중에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의 글이다. 하루하루를 쟤까지 한 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녀의 열정과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오롯이 느껴지는 글이다. 모기향이 닿아서 모든 재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를 태우고 또 태우며 시간을 보낸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걸작을 만들어낸다. 한 분야에서 무엇이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꿈에 대한 사랑이다.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쟤까지 한 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울 수 있는 것이다. 불태우는 그 하루의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모여 면이 된다. 내가 원하는 상태를 향해 하루하루 찍은 점들이 모여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들이 모여 면이 만들어진다. 매 순간 원하는 것을 품고 집중해서 점을 찍어 가다 보면 결국 위대함이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걸작을 이룬 사람들의 면을 보며 부러워한다. 그들이 쟤까지 남기지 않고 태우고 또 태웠던 점들은 보지 못한다.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을 현재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당신의 내일이 바뀌고 내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나는 내가 좋다. 잠재의식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말이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면 잠재의식은 모든 능력과 재주를 다해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가 좋다. 이 말을 반복해보자. 힘이 날 것이다.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 효과를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다면 그 말이 성과를 거둘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 지금 당장 반복하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지금 행복하다고 마음 먹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 에이브러함 링컨.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만일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 그것뿐이다. 자꾸 따진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현재를 살면서 삶을 즐겨라. 귀한 당신,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마음 먹어라. 행복해지겠다고. 행복은 선택이다. 상황과는 상관없다. 잘 되는 나, 잘 되는 너. 몽상이 아닌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리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도와줄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조엘 오스틴. You attract like-minded people.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내 주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은 바뀐다. 나는 지금 주로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현재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앞으로 함께 어울리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독수리와 함께 날자. 끊임없이 배워라. 당신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가? 배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라. 안전한 우물 안에서 벗어나 자신을 마음껏 펼치고 성장시켜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인생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결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에 투자해보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인드 강화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그 법칙을 배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켰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용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타인에 대해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면 끝끝내 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부를 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부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풍요한 부가 차지할 만한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의 빈 공간, 즉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용서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부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지 말고 놔주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 용서다. 캐서린 폰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이끌린다. 그대는 지금 친구를 찾아 뛰어다닌다. 그러나 그대의 발은 부지런히 움직여도 그대의 정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친구를 찾지 못해도 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대 안에 있는 힘은 그의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 힘이 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재능과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치자. 그래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된다. 아직 그대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일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에서. 여기까지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 마프록터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인 조성희 대표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저자 본인의 글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명언들을 모아 100일 동안 필사하며 자신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북입니다. 책을 펼치면 왼쪽은 글, 오른쪽은 필사 공간이 주어져 있어서 100일간 매일 필사를 하면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합니다. 저자는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뜨겁게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00일간 꾸준히 하는 필사를 통해 내 삶이 긍정적이고 원하는 대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제가 참여하는 미라클 모닝 멤버에게 추천받았는데요. 100일 프로젝트로 매일 아침 필사하는 글들을 같이 읽다 보면 저도 함께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주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필사를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